그 사람이 보고 싶어 미치겠다면 딱 3초만 이 말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헤어진 직후가 아니에요. 딱 하루만이라도 연락이 없던 그날도 아니고 마지막 인사조차 없이 사라진 그날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감정이 밀려올 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날,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그날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미친 거 아닐까,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며. 왜 난 아직도 이래?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감정에 휩쓸리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마음. 그건 정말로 미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이 다시 찾아왔다는 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 버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동안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하루하루 겨우 눈을 떴고,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잊은 척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건 그동안 너무 안 보고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순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이 말 하나만 딱 3초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죄가 아니다.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휘둘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우린 대부분 연락을 해야겠다는 쪽으로 가요. 확인하고 싶어지거든요. 혹시 나만 그립나? 혹시 걔도 요즘 힘들진 않을까? 내가 지금 한마디 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고 싶다는 감정이 그 사람을 다시 가져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립다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되려 그 감정은 오히려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괜찮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내 불안을 없애줄 것 같고, 내 공허함을 덜어줄 것 같고, 내 외로움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 감정의 바닥을 들여다보면 나 스스로 나를 어쩌지 못하는 무력감이 더 커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날은요, 사실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다독여줄 나 자신이 더 필요한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이별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갑자기 어느 날 밤 11시에 전 남자친구한테 잘 지내지? 라고 보냈다가 그날 밤에 미친 듯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 그 사람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지금 네가 너무 힘든 거야? 친구는 한참을 울더니 나도 모르겠어. 그냥 누가 날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당신도 혹시 지금 그 감정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쳐 있는 건 아닌지 잠깐만 3초만이라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외로운 거랑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 사람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그 사람만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은 착각. 근데 그건 감정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감정은 진짜 같지만 항상 진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도 사실 압니다. 근데 그걸 알아도 그리움은 멈추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감정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몸을 움직여야 해요. 몸을 먼저 움직이면 뇌가 따라옵니다. 심리학에서 행동 활성화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요. 우울이나 강한 감정에 빠졌을 때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다. 는 걸 말해줘요.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루만질 수 있는 행동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랑 자주 갔던 카페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카페에 가서 모르는 책 한 권을 꺼내 읽어보는 것. 그 사람이랑 듣던 음악 대신 새로운 장르의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보는 것. 그 사람이 주던 말의 무게 대신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나씩 모아보는 것. 그리고 아주 작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스스로 만든 안정을 기록하는 일. 이걸 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리움이 찾아와도 조금씩 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있었을 땐 그 사람이 주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당신의 하루를 설계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움을 이겨내는 진짜 방법이에요. 누가 대신 안아줄 수 없다면 내가 나를 안아주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에 다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 하나,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딱 3초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감정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감정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그리움이라는 건 늘 아무도 없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문득 조용히 다가옵니다.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누가 불러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카페에 우연히 들어갔을 때, 드라마에서 비슷한 대사를 들었을 때, 아니면 그냥 햇살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이 떠오르기도 하죠. 참 이상하죠. 행복했던 기억이 이별 후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쪽 길은 감정에 잠식되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넘어서는 길. 이 갈림길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 쪽으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익숙하거든요. 한 번쯤은 그 사람을 검색해보게 되고 예전 사진을 꺼내보다가 내가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게 되고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지금 연락하면 어떻게 나올까? 머릿속에서 온갖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죠. 근데요,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리움에 빠진 당신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일 때에 나 자신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리움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절 속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나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생일을 아직 기억하고 심지어 그날이면 마음이 뒤숭숭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해?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랑 있던 시절에 나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 그때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을 그리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 욕구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니브리, 로버트 나이메이어는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깊은 슬픔은 타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구축했던 자아 정체감의 일부를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의 정체성도 같이 사라지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존감까지 함께 휘청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왜곡된 결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연락하게 되고 스스로를 낮추고 이해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내 감정의 주도권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감정 뒤에 있는 욕구를 정확히 해석하는 힘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과의 복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얻었던 위로나 인정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지금 이 순간 너무 외롭지 않기 위한 자기 확신일 수도 있어요. 감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는 행동보다 먼저 그 감정을 언어화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느꼈던 안정감을 갈망하는 중이야. 내가 지금 외로운 건 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느낌 때문이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절반 이상 정리됩니다. 이건 여러 심리치료 기법에서도 강조되는 방식인데요.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붙이기만 해도 뇌는 감정에 대한 반응 강도를 낮추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울고 있을 때 불을 켜주기만 해도 울음을 멈추는 것처럼요. 감정에도 불이 필요해요. 그 불이 바로 이해예요. 그리고 이해는 행동으로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한 가지를 꼭 해보세요.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리움 충동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효과 있습니다. 메모장에 이렇게 적는 거죠. 오늘 몇 시에 보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왔는가? 어떤 상황에서였는가? 그 감정 뒤에 어떤 욕구가 있었는가?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이었는가? 이 감정을 다루기 위한 오늘의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내 삶을 위한 자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기억하지 못해도 패턴은 반복합니다. 보고 싶다는 감정도 패턴으로 이해하면 다음엔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언젠가 이런 날도 올 거예요.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웃으며 아, 또 왔네. 괜찮아.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이렇게 중얼거리게 되는 날. 그게 그리움의 끝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그리움은 없애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길들여야 하는 감정입니다. 마치 낯선 동물처럼 처음엔 무섭지만 반복해서 마주하고 이해하고 거리를 조절하다 보면 어느 날은 그냥 내 옆에 조용히 앉아있게 되는 감정. 그게 진짜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미치겠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말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중이야.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걸음 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감정을 이해 가능한 언어로 만들어주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요.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순간은요. 기억이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감정이 기억을 불러오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때예요. 분명히 힘들어서 헤어진 관계였는데,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죠. 그때 왜 내가 그 사람을 떠나야 했는지도 점점 희미해지고요. 서운함도 잊히고, 싸움도 흐릿해지고, 좋았던 기억만 자꾸 도드라져 보여요. 그리고 마침내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 순간이 위험한 이유는 뇌가 기억을 미화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회상 왜곡 recall bias 혹은 인지적 미화 cognitive reframing 라고 불러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을 더 오래, 더 강하게 보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상처나 갈등 같은 기억은 지속적인 생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리거나 약화시킵니다. 특히 외로운 시기에는 뇌가 더 빠르게 이 왜곡 작업을 수행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불안한 현실보다 과거에 안전했던 관계를 상상하는 편이 감정적으로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움은 실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는 뇌의 생존 전략일 수 있어요. 이걸 알면
감정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원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약해진 지금 뇌가 과거를 자꾸 포장해서 이 시기를 버티게 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립고 진짜 그 사람이 좋았던 건 사실인데요. 맞아요.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도 그 관계가 당신에게 소중했던 것도 모두 진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지금 당신의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해석해버립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나 자신 때문에 더 허전한 거예요. 그 공백은 그 사람이 채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이 채워야 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이 주던 말, 그 사람이 해주던 행동, 그 사람이 데려가 주던 곳, 그 사람이 대신해 주던 결정들, 그걸 이제는 하나씩 내가 스스로 해줘야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잠깐일 수 있고 지금은 공허함의 기억이 사랑의 환상으로 포장된 것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청취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적 있어요. 3년 동안 사귀다가 결국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계속 저를 무시하고 지적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사소하게 챙겨주던 것만 자꾸 생각나요.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무조건 데려다 주던 거, 차가우면 자켓 벗어주던 거, 그런 것들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란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은 늘 선택적 편집을 한다고요. 그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했던 좋은 행동들도 그게 고마웠던 순간들도 모두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과거로 되돌아가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의 회상이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예요. 좋았던 기억은 추억으로 남기면 돼요. 그걸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이유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쯤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 없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감정의 중심에서 현실의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추천드릴게요. 앞서 이 편에서 그리움 충동 노트를 소개했다면 이번엔 기억 바로잡기 연습입니다. 하루 5분, 딱 5분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나눠 적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마웠던 점 3가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점 3가지, 내가 그 시절보다 지금 더 나아진 점 3가지. 이걸 적다 보면 기억이 훨씬 더 균형을 되찾아요. 그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착각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감정은 그 사람이 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완전히 내 편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끼지만 지금 이 시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여기까지 온 그 자체로 이미 회복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 감정은 당신이 무너져서 생긴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감정이 몰려오면 딱 3초만 이 말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움은 기억의 착시일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진짜 균형을 회복하는 중이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럽고 무거운 날. 사람들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왜 나만 자꾸 제자리일까? 왜 나만 이별을 못 벗어난 걸까?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면 가슴이 쿡 하고 아파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새로운 사람과의 소문, 예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 그럴 땐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뭐야,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나만 진심이었나? 나만 이렇게 애쓴 걸까? 정말 끝이었구나. 진짜로 다 끝났구나. 이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여기엔 비교, 자책, 그리고 감정의 불균형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질문부터 같이 던져볼게요.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걸까? 사람들이 말하죠. 잊어야지.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너보다 더 빨리 잊은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위축돼요. 내가 너무 미련한가? 이렇게까지 못 잊는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못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기억에 얽힌 감정 구조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별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분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눴던 감정 시스템이 끊기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날 위로해줬고, 지쳐있을 때 제일 먼저 전화했으며, 외롭거나 힘들 때마다 기대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조절해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났다는 건, 이제부터는 감정도, 생각도 내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사람마다 애도의 리듬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하자마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냥 웃는 얼굴로 지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괜찮아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사람은 느끼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회피하는 방식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 다르고 감정을 회복하는 구조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당신만의 속도로 회복 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약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제대로 애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되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정신분석가 볼비, 존 볼비는 상실을 겪은 사람은 부재를 인정하고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대상 없이도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이별이에요. 그래야 다음 사랑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힘든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의 감정 구조를 스스로 다루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걸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면 이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당신의 고통이 부정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잘 지내는데 나는 왜? 라는 생각은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비교예요. 당신은 지금 겉으로 좋아 보이는 누군가의 이미지와 온몸으로 아파하는 진짜 나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SNS는 감정을 포장하잖아요. 밝은 척, 괜찮은 척, 심지어 새 삶을 사는 척까지. 하지만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보여지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 가는 사람일수록 깊은 애도를 겪은 사람이에요. 감정을 덮고 달리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같은 감정 앞에 무너질 확률이 높고요. 당신은 지금 그 아픔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한 가지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해볼게요. 노트나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점인가?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미지인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내 삶에서 어떤 회복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아. 그 사람은 SNS에만 잘 지내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 나는 아직도 힘들어.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나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루에 한 줄씩만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회복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 느려 보일지라도 당신은 분명 감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언젠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
누구보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딱 3초만 이 말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나를 다시 세우는 중이다. 그 말 하나로 당신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